으로 이렇게 뭐 파트너 사장님도 만나고, 그리고 팀원분들도 만나고, 트레이닝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서 여러분들 보게 되네요. 진짜 예전에 한번 그 석세스 리더스 그룹에서 봤던 사장님들 얼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공유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는 거 맞죠? 네.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메라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메라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메라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잠시만요. 네, 그리스어예요. 영어도 아니고 그리스어. 내가 하는 일에 나 자신을 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결의, 열의, 열정 이런 말로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이 메라키라고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부스트요. 여러분들 부스트 잘 하고 계시죠? 아마 이 가운데서는 부스트로 막 대박이 나신 분도 있을 거고, 막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부스트를 전하지? 하고 막 고민하시고, 또 막 카톡으로 보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나 이 부스트가 지금 내가 좀 못하진 않나? 나는 왜 부스트를 잘 준비를 못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뉴스키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뉴욕에 가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투잡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투잡도 아니고요. 쓰리잡도 아니고 4잡, 5잡으로 뉴스킨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젊었을 때였죠. 그때는 27, 28 여기 20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한 20대의 그 열정이 요즘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못했어요. 뉴스킨 사업을 그때 당시에는 이런 SNS라든지 스마트 이런 기기 자체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을 그 시점이었고요. 이거를 잘하고는 싶은 욕망은 있는데,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할까? 이 하우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도 받았고, 근데 매번 1년, 2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포기라는 생각이었어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하는데도 결과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테슬라라는 회사. 거기에 CEO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스트 나오면서 제가 깜짝 놀란 자료를 이렇게 막 보는데 이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1월 23일이죠. 오늘 51불 92전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뉴스킨, NUS라는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 뉴스킨 주가에 대한 그래프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아마 오늘 11시 이후에는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그래프를 띄워드렸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저희 팀에서 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2012년도입니다. 저는 한국에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을 계기로 제 사업이 막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이 2012년도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뉴스킨 주식이 52불 가까이 됩니다. 근데 2012년도에 한 52불 정도가 됐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한번 봐요.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그래프가 지금 오늘의 그래프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아, 2012년 이후로 뉴스킨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뉴스킨 주식이 12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1년, 2년 안에 뉴스킨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까요? 주식보다는 뉴스킨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뉴스킨으로서 어떤 인생을 한번 바꿔볼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열정을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은 열정을 낼 때가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술대학교를 나왔고 졸업하자마자 뮤지컬을 하겠다고 일본의 사계라는 극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오페라하우스라는 곳에서 조명을 배우고 무대를 배우고 연출을 배우고 하여튼 무대에 있을 거라는 상상밖에 안 해봤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까지도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10년 동안을 무대 외에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무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렸고요. 그리고 무대만 생각하면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 이 메라키의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의 사계 극단에 갔을 때 한국에서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제가 물려받게 됐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일.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않은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어쨌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그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도 꿈이 저의 메라키가 막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0대 중반이고 제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은 저보다 최소 10년, 15년, 20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나는 이제 시작하고 나이는 내가 제일 어리고 그리고 이 일도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왕이라는 것들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제 마음속에 꿈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였냐면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실제로는 기회는 아니에요.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항상 기회는 그냥 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이 기회를 기점으로 통해서 뭔가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기회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가장 큰 선물은 이 문제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고. 그 문제라는 포장지를 딱 풀면 가장 큰 선물이 들어온대요. 저에게 두 번째 선물이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결혼도 했었고요. 8개월 된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이라는 곳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2009년도 그때쯤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환율이었어요. 지금 환율이 한 1,1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2008년도,
2008년도쯤 환율이 한 1,700원, 1,600원 후반대 그 정도 됐거든요. 저는 1차적으로 1년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뉴욕에서.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와이프랑 아이를 데리고 1년은 살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뉴욕을 갔습니다. 근데 환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집을 얻는데 저는 월세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디파짓이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제가 생각했던 정말 작은 스튜디오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원베드 같은, 원룸 같은 개념이에요. 이 스튜디오 가격이 저희가 한 25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너무 할렘 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는 게 맨하탄에 있다가 뉴저지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저희 집에 온 방에, 그 방도 없죠. 그냥 벽에다가, 그리고 천장에다가 이 글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보이시죠? We will be millionaire in a year이라고. 저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왜 이 글을 적었을까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가자마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탁 오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캐시어도 했고요. 그리고 서빙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솔리스트도 했고요. 저희가 나올 때만 하다가 제가 지휘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와이프가 저에게 책을 2권을 주는 거예요. 한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었고요. 또 하나의 책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이 2책이었어요. 한국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책을 집, 학교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버스 안에서 매일매일 읽었어요. 한 4번, 5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2책에서 오는 메시지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꿈을 이루려면 적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2번째 책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건데 너가 그 잘 되는 것들을 6개월 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저에게는 딱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너 왜 이 책을 나한테 준 거야?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이 뉴스킨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저희 와이프는 뉴스킨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 때인가요?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잘 못했어요. 처음에 조금 잘했었는데 뭐 아기 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거의 그만두듯이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딱 와가지고 제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웠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1588-1440이 아니고 은행에 보면 ARS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입금이 됐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070이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뉴스킨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꼬박꼬박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난 뉴스킨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호감이 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수입은 한계가 있고, 근데 와이프 수입은 아예 제로였는데,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왔는 걸 보고, 이제 한국에 있는 스폰서한테 전화를 드렸죠. 나 일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서 뉴스킨에서 수입이 들어왔냐 얘기를 했더니 너가 했던 얼마 반의 시간 동안 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권리 수입이 차곡차곡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저 뉴욕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는 한 30개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30개국 나라 안에서는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와이프가 저에게 이 책 2권을 주면서 그럼 오빠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막 시작하고 나서 이 글을 온 집에 붙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뉴스킨의 메라키가 바로 이 에이지락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지락이 나오기 전에는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막 이때쯤은 정말 가장 못했는 뉴스킨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뉴스키너였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돈은 너무 없었죠. 영어는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한 1년 만에 소비자 1명을 만들었어요. 1년 만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제 시작하시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1년 동안 1명 소비자 만든 사람도 지금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참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소비자 구축이 안 되지? 왜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저는 더 못했어요. 근데 꾸준히는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영어를 너무 못하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콜드라는 걸 와이프하고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기가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니까 유모차에 끌고요. 막 뉴저지 바닥을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타겟층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자주 가는 곳, 그리고 뉴스킨, 그때 당시에는 파마넥스는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곳,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인들이 잘하는 업종이 네일샵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네일샵에 가니까 지금의 네일샵처럼 살롱 개념이 그때 당시에 미국은 있더라고요. 페이셜 케어도 하고요. 뭐 당연히 네일 하고요. 그리고 왁싱도 하고요. 그리고 마사지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호의를 주실 줄 알고 한국 뭐 콜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갔더니 자, 문전박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 뉴스킨? 나 써봤는데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와이프가 이제 네일 케어도 아니고 이제 손톱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받으러 가면서 항상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갈바닉을 어쨌든 알려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갈바닉밖에 없거든요. 진짜 갈바닉을 어떻게 되면 알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네일을 한쪽을 받으면 갈바닉을 한쪽 있잖아요. 와이프가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젤도 안 묻히고. 그리고 막 문지르는 거예요. 왜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적같이 옆에 있는 백인 할머니가 여쭤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들고 있는 그 머신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영어를 말은 잘 못하지만 쓰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표현을 해주고 싶고 막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와이프가 한참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디스 뭐 하면서 그냥 하다가 링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주름 있잖아요. 그 주름 링클 하다가 쫙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들으셨죠? 링클 쫙 하니까 이 할머니도 그냥 쫙 하는 소리에 그래 링클 쫙이라는 걸 이해를 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나도 지금 링클이 많은데 막 또 다시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앞에 계시는 그 케어를 해주신 분이 한국 분이신데 통역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로 막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럼 내가 한번 체험받을 수 있니? 라는 그런 것도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앞에 계시는 케어해 주시는 한국 분이 통역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자 통역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할머니가 가시고 이분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이지락이 저에게는 첫 번째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첫 번째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에이지락이 런칭을 하고 2009년도 때였죠.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밖에 없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이 기회라는 거는 그냥 오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문제, 그럴 때 기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소비자 1명밖에 못 만들었지만 기적 같은 일은 그때부터 소비자 1명 이후부터 1년 만에 사업자가 20명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소비자 1명도 아니고. 그래서 회원을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회원이 백인, 흑인, 뭐 한국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1년 동안 260명의 회원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1년 동안 소비자 1명 만드는데 1년 걸렸는데 1년 만에 소비자 260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3년의 미국 생활을 지나고 1년만 계획했는데 쪽팔려서 한국에 못 왔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저에게 이제 선물같이 또 둘째 애가 미국에서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큰애는 8개월 된 아기가 4살이 되고, 그리고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아기가 또 미국에서 또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가족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집도 옮겨가고, 그리고 사는 것도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또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메라키가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먹는 에이즈락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나왔었죠. 이 바이탈리티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먹는 에이즈락이 나왔는데, 한국에 이 먹는 에이즈락, 이 바이탈리티보다 10배나 더 좋은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 런칭을 한다라는 소식을 탁 들었는 거예요. 야, 여기에도 이 바이탈리티가 난리인데 이거보다 10배나 좋은 제품이 한국에서 런칭을 한다고? 참 고민스러웠어요. 원래 같으면 당연히 가야 되죠. 미국에서도 사업도 괜찮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말도 되는 곳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고민은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을 가고 미국에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쪽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휘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것들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시민권은 아니고요. 영주권을 신청을 해놨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도 있었고,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제가 이제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저도 영주권을 받고 여기에서 충분히 너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한국을 가게 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메라키라는 거는, 기회라는 거는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라는 상황에 동시에 오잖아요. 그때 다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와이프하고 아기를 재워놓고, 아기 둘을 재워놓고 그 계단에 앉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어떡하지? 지금 상황과 환경은 당연히 가면 좋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떠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3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와이프가 딱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질문을. 오빠,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이 지금 미국 생활이 만족스러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않지. 그럼 우리 떠날까? 다음에 올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오면 미국 생활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짐 싸서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의 길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와서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저 보이시죠? 제가 한국 와서 1년 만에 미국 생활하면서 몸무게가 한 68kg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몸무게 58kg고요. 그리고 허리가 28 정도 됐었어요.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육체적인 것들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에 첫 번째 한국 와서 컨벤션에 가가지고 돌에다가 이제 회사가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목표를 이 돌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을 때 이 이노베이션 센터의 기둥과 모든 이제 지반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지를 이걸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토지 위에 여러분의 꿈과 목표 위에 세우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루비였거든요. 핀 타이틀이 내가 대리점이 되고 나와 같은 대리점 4명이 있는, 일대에 4명이 있는 루비였어요. 그것도 돌아가는 루비는 아니고요. 한 레피지 정도? 일대 사장님이 돌아가는 사장님 옆에 계신 핑크색 옷 입으신 분, 그리고 저희 처남, 이렇게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팀 엘리트가 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근데 어쨌든 저금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적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2013년 9월 달에 저희가 팀 엘리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LTO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디 갈바닉이 런칭을 하고 TR 라이니가 런칭하고 에이지랑미, 유스팬, 지금 부스트까지 많은 LTO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은 뭔가요? 저는 어쨌든 돈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살고 싶었고요. 큰 꿈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원룸에 살다가 원베드룸에 살고 싶었고요. 지금 한 200만 원 벌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일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의 크기가 커져 나갔고 꿈의 크기가 점점 커져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 레버리지였던 것 같아요. LTO라는 거는 리미티드 타임 오퍼예요.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제품이 런칭을 하고 그걸 통해서 큰 기회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수입의 레버리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2012년도 커미션을 뽑아보니까 한 1억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근데 2012년의 계기라 그랬죠. 2012년에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얘기했죠. 3년 동안 받았던 커미션이 11억을 벌었어요. 어떤 일이 6년 동안 일해서 1억을 벌었는데 3년 동안 일해서 11억을 벌 수 있는 일이 과연 많을까요? 특히 이런 코로나 와중에 과연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도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기회를 부스트로 시작을 해서 어떤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점프업할 수 있는 시간부터 현장자도 됐고요. 그리고 저작년에 또 이제 저랑 처음 컨벤션을 갔던 사장님께서 백만장자가 됐고요. 이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 잘 못했잖아요. 잘 못했지만 한 1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1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든 몇 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든 어쨌든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거는 큰 가치가 있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일에 포기하지 않고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잖아요. 한국 와서 빚도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또 집에 빌리기 위해서 또 보증금이 필요하고 또 빚을 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집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이 뉴스킨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죠. 본질을 알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그 일이 쉬워진다. 저에게 이 가치를 알려줬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가치를 알려주시면서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소망을 잃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신앙의 바탕을 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항상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번 간절히 원해보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난 할 수 있어.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구호를 하나 쉐어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여러분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믿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작든 크든 뭔가를 받고 있고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걸 작게나마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작은 거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저희는 가족여행을 자주 다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가족여행이 뭐냐면 바로 팀 엘리트 트립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못 갔고요. 올해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근데 팀헬 트립 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 갔던 팀헬트 사장님들, 특히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유럽의 사장님이신데 항상 저희 아이를 찾으러 와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제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장님이 팀헬 트립에 올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작년이었죠. 저작년에 강아지를 안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왜 저희가 물었죠. 왜 강아지 안 데리고 오셨어요? 하니까 강아지 올해는 못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막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저희 아이의 꿈은 수의사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에던버러라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수의학과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진학을 하는 게 자기 꿈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유기견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자기 꿈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자기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든버러를 가고 싶은 게 자기 꿈이라고 매일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지금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근데 작년에도 대구시 대표를 해서 동계체전을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땄고요. 올해도 지금 동계체전이 선발이 돼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 아이스하키 하시는 부모님들이 운동을 조금 일찍 시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6살, 7살. 저희 아이는 4학년 때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구 대표팀, 어떻게 그 시의 대표팀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첫 감독님이, 아이를 가르쳐준 첫 감독님이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에요. 근데 그 감독님이 저희 아이한테 3가지 비법을 얘기를 해줬어요. 야, 아이스하키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스케이트를 잘 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 세야 돼. 왜? 스틱을 가지고 막 놀아야 되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알아? 일단 키가 커야 돼. 그래서 자기도 이해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너 스케이트 잘 타고 싶지 않아? 스틱을 좀 자유자재로 해가지고 슛을 참 멋지게 넣고 싶어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감독님이 너한테 비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스케이트를 잘 타려면 많이 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스틱을 잘 이렇게 하려 그러면 힘이 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면 돼. 세 번째, 키가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들 3끼 먹을 때 4끼, 5끼 먹으면 돼. 이게 비법이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 사업과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항상 묻잖아요. 파트너 사장님이 how to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데모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팔로업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제가 꼭 얘기해줘요. 이 얘기를. 데모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레지나 사장님, 데모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네, 많이 네. 하면 돼요. 네, 많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업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돼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똑바른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많이 하는데 익숙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지금 피겨를 타는데도요. 피겨도 이제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급부터 초급, 뭐 1급, 2급 이렇게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탔는데 무급에서 금상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 비법을 저희 아이스하키 하는 데에서 배운 거예요. 저희 아이는 일주일에 하키를 2번 탈 때 저희가 5번씩 태웠어요. 대신 6개월 동안은 서포트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풀시업을 했어요. 아이랑 저랑. 그리고 매일 4끼를 체크하면서 먹기 시작했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 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냥 재밌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느니까 재밌어지고 계속 반복하기 시작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고요.
지금은 아들하고 저랑 이렇게 같이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팀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아무도 행사도 못 하고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빨리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런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 너무 멋진 회사죠. 처음에 컨벤션을 갔을 때 제가 이 동상 앞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파운틴 마크 위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 돈을 많이 벌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뉴스킨이라는 이 좋은 기업이 뉴스킨이라는 제품과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잘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주변의 아이들도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얘기해주는 그런 따뜻한 회사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회사를 만들어 보자고, 같이 힘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팀헬트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말라이 트립이었어요. 말라이 트립을 가서 우리 아이들 말고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가기 전부터 막 설레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는 예고를 나왔잖아요. 예대를 졸업하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은 귀로 듣는 거고 마음으로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리코더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 나눠줄 수 없지만 한 100개를 준비를 해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막 알려주고 불러주고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짐을 했어요. 다음에 말라이를 갈 기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지. 여기 아이들이요, 지금 혹시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눈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내가 집에 돈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먹을 게 많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행복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눈이 맑고요.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건 저희 뉴스킨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열심히 일도 하지만요, 열심히 나눔도 실천하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바이타밀 7억 기억나시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7억 불어치 나갔대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그런 나눔을 자랑을 해요. 우리 얼마 팔았어요, 이런 자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나눔들을 하고 있으니까 주세요. 이런 얘기는 매일 매 순간 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잖아요.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다 됐네요. 이런 말이 있대요. Opportunity is nowhere. 근데 띄어쓰기만 바꿔놓으면 Opportunity is now here. 기회는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티알라인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공개해 드릴까요? 혹시 티알라인이가 제 주력이에요, 주력. 괜찮을까요? 네. 티알라인이를 시작했는 게 한 3개월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확진자가 됐어요. 확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회사에서 TR고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R고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체지방률이 28%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률이 88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TR고하고 TR라인이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TR고를 하니까 운동도 했었고요. 이렇게 했더니 한 15일 지나니까 체중도 조금 쪘고요. 체지방률도 좀 빠졌고요. 옆모습도 보일까요? 그리고 한 45일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찍었어요. TR라인이하고 TR고 같이 저는 2번 연달아 했어요. TR라인이도 같이 하고 TR고도 같이 했더니 5개월이 지나니까 체중은 조금 불었어요. 그런데 체지방률은
보이시나요? 체지방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14% 정도 하거든요. 저는 부스트, 뉴스는 185와 부스트를 저희는 주력을 밀고 있고요. 그리고 파마넥스는 TR 라인이와 TR 고를 주력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충분히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조언을 간단히 하나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메라키라고 했죠. 여러분 자신을 쏟을 수 있는 일. 그 일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그럼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팀에 공유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짐이 있어요. 나의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나의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의 생각과 습관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귓가에